자, 25강의 2번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은 주제를 묻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죠. 주제는 일단 선지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고, 선지들은 동그라미는 세모다 라고 분석을 한다. 동그라미는 이 글의 토픽, 즉 소재, 이 글의 뭐에 대한 메인 토픽이 무엇이냐를 먼저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들을 세모로 표시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자, common mistakes. 자, 흔하게 발생되는 실수인데 언제요? verbal message를 interpreting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로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utterance 하면 발화라고 우리 이 지문의 가장 큰 토픽이죠. 발화는 말을 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화, 말을 하는 것에 어떤 feature 하면 특성, 속성이죠. 이런 것들 결정하는 데 있어서 addressee 했으니까 얘들아, 에서 나왔고, 이 address는 이따가 한번 같이 갈게요. 이 R을 하면 address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addressee는 이것을 듣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인터뷰랑도 똑같죠. 인터뷰 하면 인터뷰를 하던데, 인터뷰어 하면은 인터뷰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 즉 기자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고, 인터뷰이 하면 그런 것들을 받는,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그래서 어드레서와 어드레시가 있는데, 발화를 하는데 이런 발화의 속성을 결정하고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 어드레시, 말을 하는 그런 사람, 전달을 받는 사람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addressee가 topic, 이것의 role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spoken language를 훨씬 더 comprehensible, 어떻게 훨씬 더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에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동그라미 세모로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utterance와 발화와 문장 사이에 confusion, 굉장한 혼란, 혼돈을 일으키는 어떠한 팩터들이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audience 하면 청중이죠. 듣는 사람. 아마 아까 말했던 addressee하고 같은 말로 쓰였겠죠. 그래서 이런 청중을 훨씬 더 responsive 하면 굉장히 반응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뭐뭐는 뭐뭐다라고 주어는 서술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선지들을 훨씬 더 잘 파악해서 얘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가 맞는다 하더라도 세모에서 틀리면 정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지를 분석했을 때 대부분 말하기, utterance,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구나, 청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지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실 것은, 자, 여기 핑크색으로 드린 요 4개가 지칭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빨강색으로 드린 어법적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또한 여기 of necessity나 아니면 by definition 같은 이런 그 수거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하고 들어오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utterance 하면은 이 글 전체의 아주 중요한 소재죠. 발화라고 해석하고요. 이 발화는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발화라는 것은 by definition 하면 우리 지난번에 당연히라는 수거로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뭐 당연히로 해석해도 되지만 정의로 봤을 때, 뭐 정의적으로 definition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화라는 거는 정의로 봤을 때 다
dialogical해 라는 거죠. dialogue라는 건 이런 거죠. A가 말하면 B가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A가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talkback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어떤 대화체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말을 한다는 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대화체죠. 그래서 그 대화에 참여하는 이런 participant, 참여자는요, can state, 여기서 state은 말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지. 그래서 뭘 말할 수 있냐면 their points of view, 그들의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 혹은 관점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in response to 뭐뭇에 대한 반응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뭇에 대한 반응, A가 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B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바로 하는 dialogical하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다른 사람이 has been said, 말이 되어 다른 사람이 말한 것, 그죠? 수동태가 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되어진 것, A가 말한 것에 대해서 B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dialogical한 부분의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왜 utterance가 dialogical하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뭐랑은 달리 문장이랑은 달리. 자, 이 문장은 이 which가 받는 게 뭐예요? 그쵸? 이 sentences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abstract 되어 있다는데 여기서는 remove의 의미예요. 제거되는, 그러니까 추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상태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문장.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은 A가 말하면 바로 너 밥 먹었어? 그럼 B가 응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책에서 철수가 영희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었다. 이거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영희 밥 먹었어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로 있는 어떤 대화에서는 이 글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렇지만 얘네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과는 달리 발화라는 것은 항상 addressed to someone, 누군가에게 어드레스 되더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어를 좀 생각하고 올 건데 생각하러 가기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어드레스랑 여기 imaginary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고 오세요. 자, 어드레스 어떤 의미가 있나요? imaginary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민해 보시고 다음 화면으로 가봅시다. 자, address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imaginary는 imaginative랑 서로 우리가 의미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잠깐 멈추고 어떤 뜻들이 있는지 한번 본인 직접 써보고 오세요. 자, 시작.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address는 있잖아. 동사 의미만 일단 얘기할게요. 우리가 주소라는 의미가 있어서 주소를 쓰다 혹은 그것을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고 연설하단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부르다, 말을 걸다 이런 뜻도 있고 우리가 deal with, 그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루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address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imaginary랑 imaginative는 자, 요 두 개를 꼭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imaginary는 실제로 없는 거야. 내 머릿속에 혹은 상상 속에 있는 가상의 imagin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가상의라는 뜻이 있고 근데 imaginative라는 뜻 있죠. 이 imaginative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creative, inventive 이런 의미로 imaginative가 쓰였으니까 이 두 개의 의미도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발화라는 건 문장이랑 달리 문장은 상황이랑 좀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분리돼 있지만 발화라는 건 항상 addressed. 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뜻 중에 그죠? 여기서 보내다. 그지? 어떤 전달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전달이 되어진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말하면 이게 B에게 전달이 되고 B가 말하면 A에게 전달되는 이런 dialogical한 특성을 다시 한번 address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컴마 찍고 어떤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이런 벨킨이라는 사람이 자 term 하면요 어떤 용어란 뜻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erm, 자 A를 이렇게 B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A가 뭐였지? 그지? 여기 있는 바로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을 A가 말하면 B가 대답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서로 전해지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붙였냐면 addressability of utterance. 그래서 발화의 수신성이 밑에 나오죠. 수신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와서 whenever 우리 계속해서 복합관계사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얘는 whenever니까 복합 관계 부사죠. 다시 한번 이 위쪽에 카드로 복합관계 부사에 대한 내용들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그 복합관계 부사는 지금 꼭 다 완료한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오세요. 어쨌거나 복합관계 부사는 뒷절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utterance is made 해서 수동태로 완전한 절이 나왔고 그 다음 이 복합관계 부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그렇지. 부사절의 역할만 한다. 그래서 자, no matter when 뭐뭐 할 때마다 그죠? 이런 발화가 될 때마다 there's always 항상 actual 실질적인 진짜로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면 imaginary는 아까 뭐라 그랬지? 가상의. 그러니까 막 머릿속으로 혼자 말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게 누군가 가상의 어떤 audience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그지? 그러니까 꼭 대화가 뭐 양방향, 쌍방향으로 사람이 진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audience와 그러니까 listener, 듣는 사람의 어떤 청중이 실제로 있든 가상으로 있든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utterance는 dialogical한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발화라는 것은 뭐가 있어? addressee. 아까 address가 뭐였지? 전하다였지. 그러니까 이번에 addressee는 이거 전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A가 말하면 B가 addressee가 되겠죠. 이 얘기를 듣는 사람. 혹은 second party. addressee랑 같은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집단, 즉 A가 첫 번째 집단이라면 B가 두 번째 party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참여 대상인데 이런 두 번째 참여 대상은 자 여기서 addressee 혹은 second party를 who's가 받고 있죠. 얘네들 그러니까 말을 받는 사람 누군가 말을 이렇게 전해 듣는 걸 받는 사람의 이러한 responsive understanding이 being sought. 자, sought인 이 seek이라는 찾다라는 동사의 PP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응하면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 항상 누구의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야? 이 말을 전해 듣는 사람. A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B가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얘네들의 B의 그런 반응의 이해가 항상 찾아진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내가 말한 말을 딴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addressability라고 하는 이런 수신성이라는 이런 개념은 뭐를 따르게 되냐면 어떤 사실을 따르게 되는데 which 대신에 뒷자리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봤더니 주어 동사 보어로 굉장히 완전한 절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의 이런 대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passive,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아, 입 다물고 있진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팩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절이 완전하니까 이 대시 되겠고 이 대는 무슨 대시지? 그렇지, 동격의 대시입니다. 많은 사람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색깔 바꿔서 자 quite on the contrary 이랬는데 자 on the contrary 하면 반대로잖아. 그러니까 꽤 반대로 이와는 정말 반대로 이 사람들은 engaging 참여합니다. 어디에 참여하죠? 어떤 활동. 예를 들면 negotiation. 그러니까 그렇게 패시브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negotiation도 하고 뭐 상대방이 말한 말에 agree나 disagree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화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화라는 것의 composition, 구성과 스타일은 depend on 할 수밖에 없다. 자, A가 말하는 게 B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A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너 밥 먹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 식사하셨어요? 라고 예의를 좀 더 갖춰서 얘기하게 되고 A가 B라는 애기한테 말하게 될 때는 애기 밥 먹었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구성이나 스타일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audience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자 for whom이니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니까 뒷절이 완전해야 되죠. 그래서 it is meant 하고 완전한 수동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it must take into account 목적어 뒷절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완전한 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whom이 받는 선행사는 그 audienc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해석하면 넣어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audience 청중들에게 자 다시요. 뭐라 그랬냐면 자 발화의 구성이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은 누구에 따라서 그 청중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청중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의미가 되어진다. 자, 여기서 it이 말하는 건 뭘까요?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must take into account. 자,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of necessity는 필연적으로 당연히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by definition 여기 생각나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그것이 그것 그럼 여기 이 두 개는 같은 거를 지칭하겠다. 그지? 이것이 will have on them. 여기서 them은 누구예요? audience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audience S 없는데요? audience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 audience에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랬어. 그럼 그것이 뭘까요? 그쵸? 그 발화 또는 발화의 어떤 구성이나 스타일 이것들을 다 요시 이시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발화라는 거는 대화체야.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 여기 보면 addressee가 어디 갔죠? 네, addressee가 있어. 그죠? 이 얘기를 듣는 수신인이 있어. 그죠? 그러면 바라는 수신인에 따라서 어떻게 그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거 전체의 주제문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이 뭐예요? 어떻게 되죠? 1번이요? 뭔가 verbal message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수 얘기 아니었죠. 두 번째는 뭐죠? 발화의 어떤 구성, 성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addressee, 수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 2번이 정답이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 스포큰 랭귀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얘기 아니었고 이 utterance와 sentence 사이의 어떤 confusion, 혼란 얘기하는 거 아니었고 그 다음에 audience를 좀 더 responsive, 좀 더 잘 반응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여기는 거의 동그라미에서 많이 갈렸다. 여기는 1번만 동그라미는 맞았지만 세모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글 전체의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문에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선지를 2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지문에서 표시되고 있는지 근거 한번 보시면 그죠? 우리 같이 했었죠. 그래서 address는 항상 듣는, 이게 전달되어지는 그 대상이 있다. 이게 발화의 수신성이라는 이야기, 그것을 addressee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발화의 구성, 스타일 이런 것들은 뭐에? 어디언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두 줄이 이 글 전체의 핵심이었다, 주제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정답도 잘 찾으실 수 있었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